날씨톡? 이시탁? 네네. 자, 이거 한번 들어보셨나 보세요. 네. 손이 시려와 꽁, 발이 시려와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자, 이 겨울이 되면 이런 어린이들이 좀 그쵸. 이런 음악을 좀 음악이 아니라 이런 노래를 노래, 좀 네. 많이 부르죠. 맞아요. 이 겨울에는 이 손이나 발 굉장히 시렵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또 흘러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네, 봄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갑작스러운 이 반짝 추위가 나타나면서 네. 이 노래가 물씬 네. 생각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 겨울철에 손이나 발이 다 시려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도 뭐 손이 이렇게 좀 따뜻해지지 않아서 전혀. 맞아요. 그래서 나 혹시 수족냉증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오늘 준비해봤거든요. 오늘의 테마부터 함께 만나보실게요. 큐큐? 네, 오늘의 테마 마음이 따뜻하면 손이 차다입니다. 맞아요. 제 손이 항상 차거든요. 여름에도 에어컨을 살짝 켜도 네. 시려워가지고 손가락 특히나 더 네. 차갑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손을 잡으면서 네. 괜찮아. 마음이 따뜻해서 그런 거야. 막 녹이려고 하는데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전혀. 네. 네, 우리 약간 시리면서 약간 촉촉한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손을 잡으면서. 네. 다음 쯤까지. 그렇죠.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런 네. 수족냉증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이 수족냉증이란 어떤 것인지 정의부터 함께 보실게요. 네, 이 수족냉증이란 추위를 느끼지 않을 만한 그런 온도에서 손이나 발이 지나치게 냉기를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손이 굉장히 얼음장처럼 맞아요. 차가운, 손발이 네. 그런 차가운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과연 이 수족냉증 원인은 무엇인지 함께 보실게요. 네, 이 수족냉증 원인은 추위와 같은 외부 자극에 교감신경 반응이 예민해져서 이 혈관 수축이 되기 때문에 손이나 발, 이런 말초 부위에 혈액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서 과도하게 냉기를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수족냉증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계속해서 다른 원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네. 네, 보시면 지금 출산과 폐경과 같은 큰 호르몬 변화, 여성분들은 40대 이상 분들이 좀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뭐 스트레스와 같은 이런 정신적인 긴장이 네. 혈액순환을 잘 되지 않게 하잖아요. 맞아요. 긴장할 때도 땀이 나잖아요. 그죠. 손에서. 또 그죠. 그거 계속 발달하면서 음. 손이 차가워지고 왜 이렇게 음. 시려웠는지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뭐 계속해서 뭐 불규칙한 생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진대사가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수족냉증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뿐만 아니라 뭐 좀 예민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둔하신 보다 네. 약간 더 그런 경우가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죠. 음. 네. 또 이뿐만 아니라 뭐 루마티스성 네.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도 손이 그죠, 그죠. 굉장히 차갑게 느낄 수 있는데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레이노 현상? 네. 맞아요. 레이노 현상이라는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함께 만나보실게요. 네, 이 레이노 현상이 우선 뭐냐면요. 추위에 노출이 되거나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런 스트레스에 네. 의해서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기 때문에 손이 처음에는 하얗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손이 하였던 손이 이렇게 파랗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혈관 확장 작용에 의해서 이 손가락들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면서 네. 가려움이나 통증이 동반된다고 해요. 이게 바로 레이노 현상이라고 합니다. 무섭네요. 맞아요. 네, 잘못하면 손가락 뭐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굉장히 좀 심해지기 전에 그쵸. 그래서 병원을 좀 찾아가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수족냉증 증상 같은 거는 좀 성별이나 또한 심한 정도가 개개인마다 좀 그쵸. 다르다고 합니다. 네.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함께 만나보실게요. 네, 첫 번째로는 추운 곳은 당연히 우리 손발이 차겠죠. 그렇지만 따뜻한 곳에서도 이런 손발이 좀 찬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증상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무릎이 시리고 아랫배나 네. 허리 등에서도 냉기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맞아요. 특히 아랫배 같은 경우에는 차가우면 또 가스가 차고 막 그렇잖아요.
있잖아요. 네네. 또 손발이 그렇게 차가우면서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도 집에 있어도.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약간 무릎이 시리다? 그쵸? 네, 네네, 그런 맞아요. 말씀들을 굉장히 또 그쵸. 많이 했던 게 이 혈액순환에서도 그런 원인이 있나 봅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 환자의 20-30%가 가족력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엄마가 있으면 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또 유전. 2세 때문에 그쵸.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맞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자면서 양말 신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 불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쩔 때는 어쩔 수 없어서 여름에도 양말 음. 신는 분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런 수족냉증이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여름에도 그쵸. 이렇게 손발이 이렇게 얼음장처럼 차갑기 때문에 네. 이런 두꺼운 수면 양말 같은 거를 착용을 맞아요. 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에게 더 이런 수족냉증 증상이 많이 그쵸. 일어나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년 여성 호르몬 변화가 큰 네. 그런 여성분들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심하면 이렇게 하겠죠. 양말을 신고 취침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이 수족냉증을 약간 없애주려고 하면 네.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피가 네. 잘 돌아야 되니까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에 가시면 이 거꾸로 매달리는 그런 기구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거 하시면 잘 혈액순환이 잘 되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거꾸로도 매달리면서 네. 혈액순환도 체크하고요. 또 피부 팔자주름 약간 펴주는 그런 효과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석이조 정말 좋은 네.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구나무로 집에 가야겠네요. 네. 네, 그럼 이런 예방법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네, 처음에는 이제 손발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렇죠. 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몸이 차가우면요, 면역력도 그만큼 떨어지게 되고 질병도 그만큼 다 오게 돼요. 그래서 맞아요. 몸의 체온을 유지를 시켜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이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옷을 겹겹이 맞아요. 입어주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두꺼운 하나것보다 느슨한 그런 레이어링을 주로 많이 맞아요. 추천을 하잖아요. 또 네. 이뿐만 아니라 이 발목, 손목 그런 데 슬슬 들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차갑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장갑, 목도리, 뭐 네. 롱털, 부츠 그런 거 챙겨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햇빛이 좀 비치는 쪽으로 걸어주시고, 맞아요. 네, 집안은 언제나 따뜻하게. 그렇지만 실내 적정 온도가 한 18도에서 20도 정도기 때문에 이 온도에서 너무 급격하게 차이가 나면 더 좋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네. 적정한 온도 지켜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서 설거지 하시는 분들, 맞아요. 집안일로 고생하시는 분들, 네. 이렇게 찬물보다는 좀 미온수 그쵸. 정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보실게요. 네, 그리고 가벼운 운동과 반신욕 하기입니다. 네. 가벼운 운동은 저희가 항상 2부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죠. 네네네, 그렇죠. 스트레칭도 하고요. 또 역시나 반신욕이 빼낼 수 없는 게 네. 반신욕 한 5분 있다가 하면 네. 땀이 뻘뻘 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약간 귀찮을 수도 있지만 좀 큰 그런 그릇 뭐 그런 볼이 있으면 네. 담가주시면 정말 피로도 쫙 그죠? 풀리기 때문에 그런 너무 좋을 때는 것 뭐 같아요. 족욕 같은 거 하면 그쵸, 되고, 그쵸. 그죠? 그리고 반신욕을 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도 다 빠지기 때문에 네. 반신욕을 꼭 이렇게 즐겨주시면 굉장히 몸에 좋으니까 하루에 이렇게 10분 정도만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계속해서 흡연자는 담배 끊기입니다. 네네. 당연한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 2016년 새해 그죠? 그런 생각을 네네. 두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파이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식 호흡 운동이 오. 있는데, 이 복식 호흡 운동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이렇게 숨을 들이쉴 때는 우리가 배를 좀 이렇게 내미실어서 크게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안으로 또 내쉴 때는 이렇게 네. 호흡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온몸이 따뜻해지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요, 심신을 이완시켜주는데, 긴장을 좀 완화시켜주는데도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네. 긴장할 때 뭐 앞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스피치를 해야 되면 많은 사람들 맞아요. 하잖아요. 그럴 때 긴장이 싹 풀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또 도움이 되는 이런 차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쵸. 네, 어떤 차들이 있는지 저희가 함께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는 생강차인데요. 우리 생강차면 보통 감기 걸렸을 때 맞아요. 많이 드시죠. 면역력 네네네. 떨어졌을 때. 이 생강 같은 경우에는 수족냉증뿐만 아니라 감기나 몸이 으슬으슬 추워질 때 섭취하면 좋고요. 뿐만 아니라 향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각종 염증에 좋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생강차 같은 경우에는 생강의 위액을 이렇게 촉진시키기 때문에 적당한 이런 양을 알고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체질을 알고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네네. 다음 보실게요. 아우, 대추. 겨울차네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이 대추 보고 안 먹으면 우리 늙는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아, 그래요? 네네. 이 대추 같은 경우에는 순하고 단맛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달여서 먹기 좋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강차가 좀 진해서 네네.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실 그쵸. 분들은 약간 더 순한 이런 맞아요. 대추차 같은 거를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다음은요? 네, 마지막 GP? 진피차인데 바로 네. 이 귤 껍질이에요. 아. 이 귤 껍질을 말을 하는데 네. 우리 귤 껍질 같은 경우에는 몸에 기가 막혔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또 귤 껍질이 농약이 이렇게 묻어있기 때문에 요거 좀 주의해서 그쵸. 뭐 식초 같은 데다가 한 10분 정도 맞아요. 담가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베이킹소다 같은 걸로 이렇게 그쵸. 닦아주시면 좋거든요. 그런 네. 걸로 깨끗이 닦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모든 차가 따뜻하게 해줄 수 있지만 네. 이런 세 가지를 추천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다 합쳐서 정말 맛있는 차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보면서 올겨울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손발 네. 시렵지 않게 따뜻하게 지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족냉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날씨 톡 이슈톡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